우리가 기타 소득을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총 7가지에 대해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복권에 대한 부분,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이 20% 정도 된다는 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봉사료, 뭐 호텔에 갔을 때 어떤 전표를 긁었을 때, 카드 전표를 봤을 때 그 항목에 봉사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료 항목에 대해서 5%에 대한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를 진행한다. 그렇지만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인적 용역으로 제공된 것이 일시적인 건 기타 소득인데 이게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 사업 소득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에 대한 해지 일시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의 모든 기타 소득에 대한 이거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20%의 원천징수 과세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그 연금 계좌하고 소기업에서 발생된 공제구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상공인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공제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가 있냐면은 노란우산 공제가 소상공인이 갈 수 있는 공제입니다. 노란우산 공제라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소득공제와 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동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이 공제는 일시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월 저축 형태로 들어갑니다. 저축 형태로 들어가고 매달 얼마씩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떻게 한다? 공제 부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해당 연도에서 납부할 때는 계속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뭐 어쨌든 그 기본적인 세금을 낮춰주는 형태로 공제부금의 납부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도가 제가 알기로는 20만원인데 아마도 20만원에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나 뭐 이제는 법인 사업자 그래서 최대 들어갈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절세로도 좀 보고 있지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해당 납부하는 금액들은 뭐다? 납부세액에서 소득공제가 진행.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는 지급받을 때 문제인 거죠. 지금 살펴보는 것들은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이제 납부할 때 것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나중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이제 속해 있을 때 받는 거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제 발생 소득을 이자 소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는 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은 이자 소득에서 이자 소득세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가타소득으로 되어 있네요. 기타소득입니다. 폐업 등의 사유로 발생하기 전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제 해지로 인한 일시금인데 이런 된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서로 다르게 소상공인 공제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할 때는 결국엔 뭐다? 소득 공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폐업 등, 어쨌든 폐업 등이라는 것은 다른 이유로 공제금을 이게 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지급받는 경우에 이제 해지로 인해서 거는 기타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이나 그 연금 계좌에 납입한 운용 실적을 어떻게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증가된 소득 구분에 대해서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얼마를 원천징수한다 얘기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15%를 원천징수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 운용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되는 금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약간 이자, 쉽게 생각하면 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연금 외 수령한 소득은 저희가 기타 소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인출 요건을 갖추어서 특별하게, 원래 연금은 아닌데 다른 특별한 요건에 의해서 인출한 소득은 그냥 연금 소득으로 간주를 하고, 그리고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춰서 연금 계좌에서 인출한 소득은 연금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왜 이게 어떤 부분에서 과세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어떤 소득에 따라서 뭐예요? 소득 구분이 달라지게 되면은 소득 구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에 따라서 어떤 소득으로 소득이 구분되냐가 상당히 어떻게 하다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429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실적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가 된다? 세액공제 연금 계좌 납입액도, 기본적으로 최초에 납입했던 납입액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연금 외에 수령한 된 부분은 뭐다? 기타 소득으로 간주한다.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원천징수 세율이 뭐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천재지변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연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연금 계좌에서, 두 번째 거는 연금 계좌에서 인출한 겁니다. 인출한 부분. 연금 계좌에서 인출한 소득은 그냥 연금 소득으로 본다. 대신 요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전화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용 실적에 따른 증가된 소득 구분도 저희가 어떻게 한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받는 연금 계좌에서 납입하는 운용 실적에 따라 납입액과 운용 실적에 따른 증가 금액은 연금 외에 수령한 금액은 연금 기타 소득으로 보지만은 어쨌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연금 소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금 소득과 그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공제에 대해서 사실 좀 알고 싶다면은 노란우산 공제라는 부분을 들어가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거 외에 어떤 형태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을 재테크 형태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서 기타 소득에 대해서, 과세 방법에 대해서, 또 원천징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기타 소득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부분인데,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합산되고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 또는 선택적 분리과세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종합과세고 어떤 게 분리과세인지, 그리고 기타 소득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 대상인 거죠. 원칙적으로 기타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인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타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의 대상이긴 하나 원천징수 하는 것은 뭐하다? 우리가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종합과세를 통해서 합산신고함으로써 뭐게요? 거기서 완납 처리가 되는 거죠. 완납 처리가 그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납적이라는 것은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를 예시해서 예상해서 납부한다는 게 예납적 원천징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납 원천징수고 우리가 지금부터 활용하는 것들은 뭐다? 분리과세냐 아니면 종합과세냐 선택적 분리과세가 될 수 있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종합과세가 기타 소득의 원칙은 종합과세지만은 이 자체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분리과세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보면요, 무조건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연금 계좌에서 수령한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 그러니까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연금 외 수령한 이 전체 우리가 기타 소득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기타 소득은 합산 과세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로서 예납적 원천징수가 아니라 완납적 징수로 종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또 서화 골동품으로 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 서화 그림이나 골동품. 두 번째 보시면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세율이 20%인데 기타 소득이니까 2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권입니다. 복권으로 당첨된 상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 또는 3억을 초과하는 것은 30%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원천징수 세율이 30%인데 20%나 또는 30% 이렇게 되는데 관련된 부분이 이것들은 이걸로써 과세함으로써 과세가 종료된다는 거죠. 과세가 종료된다는 얘기는 환급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종합소득세 과세를 책에 보면은 환급 처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급 처리는 안 되고 관련된 부분이 요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얘기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통해서 뭐가 된다? 과세가 종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적용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외하고 어떻게 된다?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종합과세다. 무조건 종합과세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야기를 할 때 매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은 어떻게 한다?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매물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천징수가 되지 않겠죠. 당연히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법률에서 이것은 원천징수 하지 않는데, 그러나 원천징수 하지 않는 대신에 이것은 무조건 뭘 한다?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어떻게 한다? 종합과세로 처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그래서 모든 걸 토탈 종합과세한다. 즉 뇌물에 관련된 알선수재율이랑 배임수재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에서 과세는 된다. 이게 형사적으로는 뇌물이 문제가 되고 알선수재, 배임수재가 형사적으로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이지만은 세법상 그것도 과세를 하겠다. 어쨌든 너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를 갖고 있답니다. 즉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다 이것들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어쨌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같이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법에서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취지들은 어쨌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실현하고 있는 게 그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기타 소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는 그냥 하면 됩니다. 사실은 무조건 분리과세는 그냥 내가 원천징수가 당연히 당하기 때문에 내가 뭐 받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무엇을 논의하거나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선택적 분리과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는 포인트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바로 선택적 분리과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책을 보시면 4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것은 해당 기타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합산하지 않는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적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에서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서 제외한다. 즉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떻게 한다? 한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고납부 신고납부에다 분리과세 선택할 때는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에서 이거 외에 선택적 분리과세 일단 전체적인 이거 외에의 기타 소득, 즉 요거와 요거 외의 기타 소득 중에 기타 소득 금액이 1 플러스 2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일 때? 300만원 이하일 때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선택적 분리과세 전제 조건은 첫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일단은 아니어야 된다.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야 됐을 때 1 플러스 2, 그러니까 그 지금 선택적 분리과세 책에 보면은 두 가지에 해당하는 원천 징수된 기타 소득과 계약, 위약 또는 회약으로 받은 위약금의 배상금이 1 플러스 2가 300만원 이하일 때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을 어떻게 한다? 만족해야 되는 게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일단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 그리고 원천 징수된 기타 소득, 그리고 계약, 위약, 회약으로 배상금으로서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 이 두 가지 조건을 합산해서 300만원 이할 때 어떻게 한다?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여기서 쓰지 않겠어요. 제가 왜냐면 말이 어려워서. 이 책에 보면 433페이지에 내용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사실은 2020년도에 대해서 새로 발생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항에서 올해 적용된 거고, 그전에는 사실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수입에 대한 부분, 기타 소득은 수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과세되고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고 그럼 종합소득세 이게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기본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이 소득은 어느 기간의 수입의 소득 시기로 보느냐를 얘기를 항상 하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의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한 소득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기타 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를 계속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에서도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수입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반적인 기타 소득, 제가 뭐 강의를 통해서 어떤 평가를 가서 기타 소득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된다? 났을 때는 소득은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받은 날이 됩니다. 받은 날. 그러면은 일반적인 기타 소득은 어떻게 한다? 기타 소득을 지급 받은 날, 즉 내 통장에 그 돈이 들어온 날이 기타 소득을 어떻게 한다? 확정 지은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은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예외적인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본 거는 저는 법인세법, 세법에 의해서 처리된 기타 소득은 언제다? 결산 확정일입니다.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즉 이게 법인에 의해서 확정된 부분은 어떻게 돼요? 결산이 확정이 언제 되죠? 확정되는 건 이사회에서 확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주주에서 이사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이사회 그 결산 총회에서 확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결산 확정일. 그러니까 이게 돈을 받은 날이 아니에요. 이게 잘 헷갈리니까 사실은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결산 확정일이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라서 처분된 기타 소득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해서 그 대가로 받은 금품 소득인 거죠. 산업재산권 쪽 특허권이죠. 특허권을 받은 부분들은 일단 돈 받은 날이 빠른 날입니다. 빠른 날.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돈을 다 준 날, 또는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인, 재산권이니까, 산업재산권이니까 사용수익 중 빠른 날, 즉 돈을 준 날과 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도한 날이나 또는 그리고 사용수익 허가권을 준 날 중에 가장 빠른 날을 어떻게 한다? 수입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 허가는 12월 31일 날 했고, 그리고 돈은 1월 3일 날 받았다면은 요 날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귀속 시기가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르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귀속 시기가 일로 가겠죠. 차년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종합과세 대상이라면은 어떻게 한다? 그 전년도에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타 소득 수입 시기를 명확하게 어떻게 한다? 명시한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위약계약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기타 소득 중 계약금의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기타 소득은 어떻게 한다? 이것은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해약이 이것도 확정된 날. 위약해약이 확정된 날이 결국엔 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정리된 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연금 외 기타 소득은 이 연금 외를 결국엔 뭐다? 이건 받은 날이 되는 거죠. 받은 날, 수령한 날이니까. 자, 우리가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기타 소득과 연금 계좌에 받는 기타 소득은 결국에는 이 받은 날, 이 대금을 수령한 날이 되나, 법인세법과 산업재산 위약 해약된 부분은 어떤 권리가 확정된 날을 어떻게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는 요 두 가지 형태는 결국에는 돈을 받은 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요렇게 세 가지는 받은 날이 아니라 뭐죠? 권리가
어디야? 확정된 날이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도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에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 기타 소득 보시면은 뒤에 종교인 과세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과세제도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한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이 종교인 과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이 날짜가 어쨌든 오늘 올라가겠지만 오늘이 6월 3일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하시다 보면은 왜냐면 제가 과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희가 그 수업 계획서에 의해서 강의 계획서에 의해서 과제 평가가 있습니다. 과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평가가 반영되고 기말고사, 출석, 그 다음 중간고사가 평가되는데 우리가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과제는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제를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셔서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하셔서 점수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들이니까요. 하셔서 꼭 19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타 이제 이 소득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